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2 천재 김종철 교과서의 논증하는 글쓰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논증하는 글쓰기 지문에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논증하는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논증하는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서 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교과서에서는 이 논증하는 글쓰기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는 계획하기 단계예요. 자,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쓰기 맥락을 분석하며 글을 쓸 때 고려할 점을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쓰기 맥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점도 우리가 정리를 해두어야만 하겠어요. 자, 쓰기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글을 쓸 때 글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자, 글을 쓰는 목적, 글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그리고 글을 읽을 예상 독자, 글을 이제 우리가 시를 매체, 이런 것들이 쓰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예상 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이를테면 예상 독자의 우리가 지식 수준 고려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 예상 독자의 관심사 이런 거,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2단계는 일단 첫 번째로 내용 생성하기를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 내용을 생성한다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작성할 내용을 만들자는 거예요. 뭘 만들자는 거냐?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자유롭게 일단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거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자료여야 될 거고요. 신뢰도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처의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이제 잘 골라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선정하는 단계까지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조직하는 단계입니다. 조직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요를 작성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개요 작성의 전략을 사용하여 글 전체를 시각화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요, 이제 일단 지금 글의 구조까지, 개요까지 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겠죠.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적합한 어휘와 기법을 사용하여 글을 실제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글을 다 썼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항상 그 글을 고쳐 쓰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쓴 글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설정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증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쓸 때 한 가지 더 참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문 관습이에요. 자, 일단 장문 관습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정의부터 좀 볼게요. 장문 관습의 정의. 장문 관습이라고 하는 건요, 글을 쓸 때 따라야 하는 질서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글의 형식과 책임감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식적 측면에서의 장문 관습과 우리가 이제 태도적 측면에서의 장문 관습을 구분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형식과 태도라고 모두 얘기했으니까요. 자, 형식적 측면에서의 장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다루는 방식, 내용의 조직이나 표현 방식, 그리고 사용하는 어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들이겠죠. 자, 다음으로 태도적 측면에서의 작문 관습입니다. 이제 글쓴이가 지켜야 하는 쓰기 윤리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이 글쓴이가 지켜야 되는 쓰기 윤리는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쓰기 윤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개인적 쓰기 윤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적 쓰기 윤리의 경우에는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제 원저작 뭔가를 가져올 때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은 출처를 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작문 관습도 우리가 지키면서 글을 써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글을 좀 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소유보다 경험이라고 하는 이 글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은 일단 논증하는 글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행복한 삶을 위해 소유 소비 대신에 경험 소비를 추구해야 한다. 요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 소비와 경험 소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런 글이에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고 짧게만 좀 볼게요. 모든 내용을 다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 지금 현대의 소비 환경은 소유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그렇지만 글은 뭘 주장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데 집착하는 소유 소비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에 가치를 두는 이 경험 소비를 추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유 소비의 부정적 영향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와 근거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경험 소비의 긍정적 영향, 그래서 그 경험 소비의 긍정적 영향과 근거, 이런 것들이 쭈루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논증 방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논증 방법에 뭐가 있는지는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논증 방법은 이제 크게 연역 논증과 이제 귀납 논증이 있죠. 자, 일단 이 글에 쓰인 연역 논증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에 쓰인 연역 논증을 볼 때는 일단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글에서 쓰인 이제 그 연역의 대전제의 경우는 인간은 행복한 경험을 함으로써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전제였어요. 그럼 소전제는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며 행복감을 느낀다. 이것이 소전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 무엇이냐? 공연 관람을 위한 소비가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연역 논증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귀납 논증도 쓰였거든요. 자, 그럼 귀납 논증은 뭐가 쓰였냐? 자, 우리가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연역 논증은 이런 식으로 대전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귀납 논증은 그 반대죠.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아 그것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납 논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를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온 사례는 뭐였냐면 그 초3사 학생들로 소비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실험한 결과, 이제 경험 소비를 한 팀이 소유 소비를 한 팀보다 행복도나 소비 만족도가 높았다. 요것이 이제 사례 1이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 무엇이냐?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경험 소비를 한 사람들이 소유 소비를 한 사람들보다 이제 행복하다라고 대답했던 그것들을 사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경험 소비가 소유 소비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논증 방법 쓰인 거 우리 그럼 체크해 두시고요.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이 20번 문제 풀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바로 그 귀남 논증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지금 제시하면서 이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소비가 소유 소비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 자, 이렇게 특정한 논증 방법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